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영주 FM에서 9월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아직 여름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무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서 저희 영주가 좋아도 새롭게 단장하고 풍성한 소식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매주 이 시간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영주의 핫 이슈죠. 영주댐 준공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 소식, 또 매 주말 선비촌에서 열리는 안빈낙도 선비상회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상정보 필수죠.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제44회 영주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 정각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는데요. 18개 종목에 19개 읍면동, 29개 학교, 8개 직장 단체 등 2,500여 명의 선수, 임원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남녀노소 모두 함께 생활체육을 즐기며 화합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육상, 마라톤,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호, 게이트볼, 피구, 항공, 배구, 족구, 테니스,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중량 들고 달리기, 기관 단체장 이어달리기, 장기, 바둑으로 18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영주시의회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1일간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까지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안도 6건이 상정돼 있는데요. 심재현 의장은 추경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하였는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공식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영주 장날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할인전을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인삼을 비롯해서 쌀류, 채소류 등 농특산품 최소 30% 이상, 축산물은 2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할인전 외 할인권 지급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8일간 품목별 5,000원 할인권을 1일 500매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주 장날 쇼핑몰과 제휴를 맺은 쿠팡 착한 상점에서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영주시 전용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기획전 참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을 발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영주시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실시 중입니다.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부터 아동, 여성, 청년, 노인 정책 등 인구 증가 방안 아이디어, 경제, 문화, 교육복지 아이디어까지 시정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영주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은 상금 70만 원,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상금 30만 원, 단순 채택도 상금 10만 원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영주시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서 오는 22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안동기상대 김찬술 주무관 연결해서 영주시의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예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주의 현재 날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14시 현재 영주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27.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말 날씨는 어떤가요? 네, 9월 9일 토요일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이 됩니다. 9월 10일 일요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네, 기온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니 정말 가을이 오나 싶은데 그럼 올해 날씨가 작년 9월 이맘때 영주의 날씨와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작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영주 지역은 이틀 동안 75.8mm의 비가 내렸으나 9월 6일 아침 일 최대 순간 풍속이 28.1m/s를 기록하면서 9월 관측 1위 값을 경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영주 지역에 과수농가가 많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윈웽이 발달하여 이동하고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호 태풍이 지나갈 것 같아서 그나마 작년과 좀 다른 큰 부분일 것 같은데 지난 여름 영주 지역 강수량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지난 여름 영주 지역은 총 1,418.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영주 지역 여름철 강수량 평년값이 약 740mm 내외인 것을 생각을 하면 평년보다 약 2배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에 내린 비의 양은 영주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그럼 다음 주 날씨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 기압기에 따라서 강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김찬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날씨 들었는데 점점 가을이 느껴지고 있어요. 잔잔한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신계행의 가을사랑 듣고 올게요.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우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아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가을 내 맘 마련나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가을 내 맘 마련나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영주의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핫이슈 시간인데요. 안병천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핫이슈 어떤 소식일지 궁금한데요. 영주댐 준공 승인 그리고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 소식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네. 영주댐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승인을 받은 거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소식 하나에 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추진 5년 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꽤 긴 시간의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각각 5년, 7년인데 이 얘기만 들어도 영주 시민들이 좀 기다려왔던 소식이 뭔가 해소되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영주댐 준공 승인 소식부터 그럼 먼저 가보죠. 네네. 준공 승인이 7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2016년? 그때 영주댐이 완공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완공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공사는 딱 끝난 거고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7년 동안 이제 멈춰 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댐을 만들었는데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는 그렇죠. 내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그 7년 동안 이 환경부로부터 이제 준공 승인을 보통 보면 댐 같은 거 건설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제 뭐 환경적으로 문제 없는지 어떤지를 이렇게 해주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7년 동안 계속 표류되었던 거죠. 잠시 영주댐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영주댐은 이제 경북 영주시에서 평읍면
내성천에 위치한 이제 다목점 댐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져 있는데 대충 모양을 보자면 봉화에서 출발한 내성천이 낙동강하고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댐이 시작된 시점은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여기 이것도 2009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었고요. 2016년 12월에 완공이 된 이 댐이 영주 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착공과 완공까지도 7년 가량 되는데 그런데 완공으로부터 또 7년이 흘렀어요. 완공이 7년 전에 됐는데 이 준공,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적인 승인 절차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준공이 7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이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문화재. 역시나 문화재였더라고요. 가장 네. 큰 원인으로 댐 수몰지에 있는 괴연고택과 까치구멍집 등 이제 문화재 3개에 대한 이전과 복원 문제 부분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문화재에 있으면 이제 문화재청 같은 데도 또 연관돼 있었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뭐 수자원공사도 있을 거고 환경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의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준공 승인이 미루다 7년까지 된 거죠. 네, 되게 많은 것들이 약간 얽히설키 되어 있었네요. 그쵸.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7년이나 됐으니까 이미 또 사용도 하고 있으니까 네. 영주 시민들이 3만여 명 정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좀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 그래서 이러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됐고요. 권익위가 올해 중재를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문화재 복원, 뭐 댐 준공 이렇게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 준공 승인이 땅땅땅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영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뭔가 그 불씨를 열심히 당겨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7년 만에 그렇게 해서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인이 되면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댐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데 준공 승인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법적 지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댐이 생기면 관광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영주시에서는 이 댐 주변 지역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을 구상들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뭐 대충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거대 댐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야간 경관을 이용한 뭐 용마루 공원 일대 빛 조명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 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네. 숙박 시설, 음식점 이런 것을 위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이 영주시가 경상북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다가 투자 심사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 수변 생태 자원화 단지라든지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스포츠 컴플렉스,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뭐 수상 레포츠 시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발들이 향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 뭐 그런 어떤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네.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그 외에 보니까요, 이제 그 대통령 공약 사항에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영주시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사실 개발도 필요하고요. 개발이 되면 반갑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댐 주변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댐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고질적인 녹조 문제. 네. 이런 부분부터 또 문화재 복원 부분도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행이 될까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영주시가 댐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주댐 주변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경사죠.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승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년 만에 이건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네. 첨단 베어링 이 국가산업단지 사실 보면은 뭐 영주시인데 저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영주 시민들과 관계되어져 있는지. 네. 이게 정확히 2018년도 5년 전입니다. 8월 31일에 영주 지역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이때부터 출발을 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게 올해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 5년을 꼬박 채워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그럼 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승인을 이렇게 받게 되면 향후의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승인 고시에 따르면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영주시에 있는 적서동 일대인데 뭐 규모만 이제 36만 평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면 여의도 크기의 한 40% 절반이 살짝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부지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산도 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966억 원, 64억 원을 이제 투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한 절반 이상 60%에 해당되는 데는 산업시설 용지로 또 한 4% 정도의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34%로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올해부터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히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 계획 공고라든지 감정 평가들을 위한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024년도 착공 그리고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완공해 놓고도 준공이 7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선은 계획은 2024년도 착공이고 2027년도 준공이라고 하지만 우선은 지역 주민들께서 응원하면서 꼼꼼히 이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됐으니까 앞으로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의 40% 규모면 정말 굉장히 큰 그쵸. 규모거든요. 네네. 이게 정말 뭐 완공이 다 돼서 많은 이제 산업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규모가 큰데 영주 시민들에게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아요. 뭐 이게 조성이 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뭐 지역 상권이 또 활성화될 것이고 네. 이런 기대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이제 산출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주시에서는 한 고용이 4,700여 명 정도가 신규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 효과에 있어서는 1만 300명. 그러니까 만 명이 넘은 거죠. 네. 인구가 영주시가 10만 명이 살짝 넘는 정도인데 10%가 늘어나네요. 엄청난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소비도 진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연간 관내에서는 760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영주시가 이제 공장 이런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거 지역에선 너무 지방에선 너무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할 텐데 이게 2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초에 KTNG 영주 공장이 유치된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이런 대규모 공장 시설이라고 하니까 지역으로서는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우, 20여 년 만에 이러라고 하니까 더욱더 진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를 아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요. 단순히 산업단지를 뭐 조성을 한다고만 해서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또 와줘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기업들의 반응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입주 의향 조사를 직접 영주시에서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112개 기업이 이제 산단 면적의 180%에 달하는 수요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땅이 있으면 이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분양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됐다는 정도로 일단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이유가 영주시 의회 또 시민들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평당 분당 그 분양가를 50만 원대로 낮췄어요. 오. 이게
원가가 12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낮춰버렸을 정도니까 네.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보면은 대충 이렇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주시가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이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주시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다라는 평가를 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주시가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댐 소식도 그렇고 산업단지 소식도 그렇고 지역에 아주 좋은 소식들로 시작해서 기분이 좋네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승인이 됐지만 그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안병천 PD와 금주의 핫 이슈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맹수지 아나운서입니다. 영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영주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선비촌 아시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2달간 매주 토요일에 이 선비촌에서 재미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행사 제목이 안빈낙도 선비상회입니다.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클콩의 김인우 기사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안빈낙도 선비상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 이름부터 매력적이에요. 일단 예, 그럼 네, 행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빈낙도 선비상회는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영주시가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계획 공모형 관광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사업 중에 첫 번째로 그 실제로 벌어지는 행사인데요. 선비촌에서 이 지역 관광지, 그다음 관광 아이템을 그 개발하고 선별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예. 이 행사명이 안빈낙도 선비상회인데요. 네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짓게 된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예, 이유가 있죠. 이게 선비상회는 사실은 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 시도가 됐었어요. 대구에서도 있었고, 문경에도 있었고. 근데 영주는 우리가 선비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빈낙도라는 것은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은 좀 즐기고 도를 지키는 그야말로 선비 정신을 대표해서 저희가 안빈낙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영주시에만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 고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일단 이름부터 벌써 마음을 끄는데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선비촌 그동안에 보통 행사를 선비촌 밖에서 모든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행사는 선비촌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영주시의 특산물이 많잖아요. 인삼, 인견, 그다음에 계절별 과일, 뭐 한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산물도 많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다 출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로는 16개의 그 매대가 운영되고 이 세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더 입점을 할 계획이고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선비촌 내에 매장에서 1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고급 쇼핑백을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쇼핑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한우 같은 거. 영주 한우를 이 선비촌에서 맛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우 스테이크를 개발을 했어요. 큐브 오. 스테이크로. 그래서 큐브 스테이크도 맛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주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관광객분들이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쇼핑하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저희가 기간이 그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게 네.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중에 저희가
간단한 공연도 할 계획이고 연휴 기간 중에는 좀 풍성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개를 네네.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네네네. 일단 먼저 이렇게 많은 특산물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하게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첫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예예. 마 예, 지난주에 저희가 개장식이 있었고요. 네. 개장식에는 이제 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의장님, 그다음 시의원님, 그다음 많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아주 개장식을 멋지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팀도 그 파페라 팀들도 저희가 와서 공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광객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도 그 많이 오셨고요. 그날 저희가 그 몇 가지 시식 행사, 한우 시식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메키스 시식 행사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쇼핑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참여도가 당연히 아주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을 다 소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네. 시식 행사에 솔깃해졌는데요. 예. 어떻게 지난주 행사 그리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뭐 꼽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지난주 행사 중에는 뭐 암만 해도 시식 프로그램이 그 이제 그 우리 영주 한우를 큐브 스테이크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즉석에서 저희 스테이크 구워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제공해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도 많이 쓰시고 예, 끝까지 완판했습니다. 저희가 큐브 그렇군요. 스테이크 예예예. 네. 일단 역시.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응들이 다 좋았었어요. 오신 분들도 다 많이 구매도 하셨고 그다음에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그 지난주에 날이 너무 더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날 좀 더웠고 지난주가 또 그 결혼식하고 뭐 이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좋은 날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행사들이 조금 직객이 잘 안 된 걸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뭐 더운 날씨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구매도 많이 해가시고 다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네. 좋아하시고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시식 예, 행사를 예. 좋아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아주 네네. 기쁩니다. 그리고 네. 앞서서 추석 네. 때도 또 뭐 특별한 프로그램들 이런 거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네네. 추석 때도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일요일 저희가 원래 매주 토요일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요. 10월에 그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 네. 공휴일. 그다음에 10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프로그램 좀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석이니까 저희가 민속놀이 프로그램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요나 이런 2시간 정도의 풍성한 공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경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쭉 네네.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네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 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선비촌에 이용하는 네네.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비촌을 개장하는 시간은 오전 아침부터 개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선비상회가 개점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선비촌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2,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으세요. 네. 예, 입장료. 그다음에 보통 소수선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소수원이 우리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원의 좋은 그 환경, 그다음에 선비촌에 우리 그 옛날에 실제로 다 주고 하셨던
그 주택들을 지금 다 재현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점들에서 굉장히 풍성한 거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네. 뭐 근처에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네네. 네, 가는 법이나 이런 근처에 있을 만한 곳, 찾아오는 뭐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뭐 대부분 지금 거기 셔틀버스 저기 일반 그 시내버스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선비촌 소수원 다 경유해서 부서서 가는 버스, 전기버스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형 버스 이제 그건 단체로 오시는 선생님들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선비촌 그다음에 소수소원 그 위에 선비세상들이 이렇게 일렬로 패키징이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 근처에 오시면은 소수원에서 역사를 보시고 선비촌에서 우리 삶을 즐기시고 또 선비세상에서 우리 6개의 테마파크를 즐기시고 다양한 거리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들은 뭐 요즘 최근에는 그 자기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대부분 자차 이용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네네.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다양하게 네, 가셔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네, 말씀해주신 대로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또 네, 이렇게 우리 특산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내년에도 열릴 계획이 있다든지 궁금합니다. 네, 이 행사는 사실은 영주에서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비상이 개최된 적이 없고요. 우리는 그 선비촌이라는 실제로 주거했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가 그 상회 실질적인 상회는 4개의 상회가 있습니다. 그 인삼상회, 그다음에 인견상회, 과일상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건물 안에 가시면은 그야말로 물건들도 진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이동식 저희가 외관형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영주의 특산품들 이렇게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주시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거지만은 이런 그 발굴된 콘텐츠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선비촌 그다음에 소수소원 그다음 선비세상도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주시에 쇼핑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인삼은 인삼 가게 이렇게 근데 이제 선비촌에 오시면은 원스톱으로 다 쇼핑이 가능하죠. 백화점 형태로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큰 문제 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라면 지속되기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네.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저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이 안빈낙도 선비상에 찾아서 행사가 성황을 이루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랑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린 너의 대음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얘기로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너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출향인을 만나보는 내 사랑 영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민건 PD와 함께 오늘의 첫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 PD입니다.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재경 영주시 향후의 박태규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이력을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영주 중앙초, 영광중, 영주 제1고,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현재는 MS 호텔 앤 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동해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지구 대표이사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강민건 PD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역 4번 출구 나오자마자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요. 네, 박태규 재경 영주시 향후의 회장님의 소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MS 호텔 앤 리조트 대표이사이자 제2형 영주시 향후의 제34대 회장 박태규입니다. 일단 오늘 재경 영주시 향후회 회장으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향후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경 영주시 향후회는 1960년대 초 서우석 회장님을 시작으로 약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향인은 대략 한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알기로 영주시의 현재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출향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동안 이제 출향한 인사들만 대략 한 30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녹음에서도 취재해 오신 바에 따라서도 10만 명이 현재 영주의 인구인데 출향인이 3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점이 참 놀라웠어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사실 올해 초에 신년교류회에 갔다가 좀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영주시 인구가 10만 명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고향에서 들으시니까 회장으로서 마음도 좀 조급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향후회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향후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이제 영주시의 수재 의연금 또 고향사랑 기부금 이렇게 1억 원 달성 협약식도 함께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향 영주와의 좀 끈끈한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3년 7월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고향 영주 일부 지역 영주 상망동, 풍기읍, 삼가동, 봉현면, 장수면 등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수재민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향후의 차원에서 영주시 관계자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원 방안을 생각했고 아마 1차 지원은 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2차로 약 한 550만 원 수재 의연금을 보내드렸고 고향사랑 기부제 1억 달성 협약식도 영주시장님이야 관계자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영주시와 서울사무소, 재경영주시 향후에는 고향 현안 및 모든 관계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영주시는 극한 폭우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뭐 400만 원, 500만 원, 또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까지 향후의 고향사랑이 아주 큰 힘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수해 피해가 컸던 4곳을 돌면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는데요. 또 이 4곳 중에 영주시가 포함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회와 영주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주에서의 에피소드도 궁금한데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도 인터뷰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가 향후회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영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가 영주시 향후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조금 회장님 개인적인 영주에서의 추억이나 이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주에서의 출생지가 어디이신가요? 예, 뭐 영주뿐이면 다 아는 철탄산을 배경으로 한 하망동 철탄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까지 영주에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학창 시절이나 어릴 때의 추억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니 고등학교까지 자란 곳은 옛날 사방관리소, 지금은 영주시 가족문화센터 옆이고 동산교회 옆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추억은 뭐 많습니다만은 버뜩 생각나는 거는 영주 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를 반반씩 다녔던 기억과 고등학교 오면은 그 매서운 바람이 부는 서천교를 지내 다니던 추억, 그 추운 겨울에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는 막 가까운 산에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나네요. 고등학교 생활까지 영주에서 보내셨고 서울로 이사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대학은 서울서 다녔고 제가 8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신길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은 경남기업인데 결혼 후 6개월 만에 해외 근무를 시작했고 특별히 설정하는 목표는 없어도 그저 그냥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셨는데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서울에서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일 또 그리고 이룬 일이 있다면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 경남기업을 첫 근무를 시작으로 한일건설, 예경, 건설 분야에만 약 한 35년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개발 등 많은 개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게 보람이 아니었나 특별히 내세운다기보다는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했던 사업은 다 보람 있게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에 망상지구 MS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동해에서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동해안권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그 망상지구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호텔과 병원, 국제학교, 골프장 등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전에 드리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또 영주에 자주 내려가시는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대표님이 10남매라고 하시는데 와. 그중에 막내분께서 영주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예. 굉장히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그 영주 고향에는 조금 자주 내려가시는 편이실까요? 예, 가더라도 그냥 제 막내가 영주에 기거를 하고 있어서 당일치 갔다 오고 그냥 그 조상님들 차례는 기일이 되면은 내려가서 모시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고향에도 아직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회장님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재경 영주시 향후의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가 활성화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향 영주를 위한 활동을 원로 및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주시 서울 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고향 발전에 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고향 영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천연고찰 부석사와 최초로 사역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다 봉기하려다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금성대운 등 충절의 상징인 금성단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강 내성천을 끼고 있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 무선마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랑거리인 문화 유적지가 많습니다만 이런 자랑거리를 향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고향 영주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에는 우수한 특산품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영주 사과, 풍기인삼, 풍기인견, 부석태 등 특산물에 대한 향후님들의 관심을 높여 홍보 효과가 더 커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영주시와 서울사무소 유기적인 이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향을 위한 활동을 향후님들과 다양한 통로로 고향과 연결이 되도록 향후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네, 계획과 함께 영주 자랑까지 해주셨는데요. 영주의 명소들 이번 추석 연휴에 방문해 보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태규 회장님의 답변 내용처럼 영주 시민과 향후회가 또 다양한 통로로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민건 PD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지금 제가 여기 집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책들도 있고 또 음반 CD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듣고 오시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재경 영주시 향후의 박태규 회장님이 골라주신 노래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9월 들어 새롭게 출발한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안감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